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인데요. 일반 구국하고 애국운동 하시던 분들한테는 서청대로 불리죠. 여기 서울구치소 안에 청와대라는 뜻이죠. 그 서청대로 불리는 곳에 귀하신 오늘 우리 그 목사님,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 애국활동 하시는 김홍기 목사님을 모시고 저랑 같이 이 서울구치소 앞에 와 있습니다. 원래 이 박근혜 대통령을 한번 생각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좀 여기서 혹시 만날 수 있을까 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 김홍기 목사님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전부터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일별해서 생각이 많으셔서 오시면서도 많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이 서울구치소 앞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여기 오실 때 감회가 좀 새롭겠어요. 그럼요. 예. 네, 참 여러분이 보시는 제 배경 그 구치소 우리가 서청대라고 부르는 곳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갇혀 계신데 그 갇혀 계신 날짜가 거의 1000일이 가까워옵니다. 그렇죠. 네,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1000일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말 불법적인 인권 유린의 현장, 여기에 죄 없는 대통령이 갇혀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아주 마음에 정말 안타깝고 이곳에 와서 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께 조금이라도 응원이 되고 격려가 되면 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인터뷰가 그 방송이 되길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아주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네. 예. 목사님, 1000일이 참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단히 긴 시간인데 정말 죄 없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가서 있고 결국은 이제 국민들한테 다 이게 죄가 없다는 게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서 이렇게 좀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그 탄핵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아까 오시면서 저한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목사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미국에 20년, 캐나다에 12년 반, 북미 생활이 32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 북미의 민주주의 또 그들의 법치주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관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라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이 재판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 구금을 해가지고 그것도 전직 대통령을, 이건 완전히 정치적인 일인데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은 아무리 정치적일지라도 이런 일은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이 정권의 잔혹성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그리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붕괴시킨 그런 정말 아주 개탄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본래 우리 지난 10월 말 탄핵 사건이 10월 24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JTBC 방송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문제를 다루었을 때 그때부터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전에는 이제 미국의 대선, 트럼프 대통령과 또 힐러리 그 당시에 대선 후보가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제가 이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그 미국의 대선이 끝나자마자 곧 이어진 게 우리 한국의 탄핵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동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아주 강력하게 싸운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 그리고 또 나아가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시작 첫 단추부터 정말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하고 강력하게 저의 반대 또 비판하는 그런 뜻을 표현을 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방송에 대해서 이런 거짓 방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 검사가 대통령의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기도라 할까요? 5%밖에 되지 않은 그런 지지도로 그렇게 여론이 그렇게 뭐 선거짓말 방송들이 난무한 가운데 맞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을 그냥 그렇게 완전히 마녀 사냥해서 5%까지 떨어뜨려 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거하고 이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 기소하고 이런 거짓된 이런 그 신문 보도에 근거해서 국회라고 하는 기관이 이런 국회라고 하는 기관이 단 5주 만에 어떻게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해도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과 같은 경우라면은 미국의 탄핵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3번 경우가 있었는데 앤드류 잭슨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닉슨 그리고 또 트럼프 죄송합니다. 클린턴. 네. 아무도 이제 탄핵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그분이 하야를 결정하기까지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다고 하는 그 경우가 분명해지니까 스스로 하야했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클린턴 경우에는 4년이 걸렸습니다. 탄핵 문제가 올 때까지 하원에서 탄핵할 때까지 얼마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되어져야 할 이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과정을 참 중시합니다.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 시간이 걸리는 속에서 이리저리 조사하고 공정성이 확인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민의가 모아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되고 나면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혼란 없이 가는데 이것이 큰 기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없이 이 국회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 대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게다가 그 당시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됐지만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던가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이 박지원 같은 사람과 야합을 하고 해가지고 자기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하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유승민, 김무성 이런 정치인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나는 그때 한 소신에 변함이 없다. 나는 다시 하면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요 소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탄핵이 바로 됐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 따라 정당성이 결정이 되는 거지 나는 소신 갖고 그때 결정했다. 이런 정당성이 절대 부여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역사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는 이 탄핵의 부당성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2년 4년이나 미국에서 걸려서 그렇게까지 결정을 신중하게 하는데 단 5주 만에 국회가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는 거 국회 당장 해산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국회. 이런 국회가 민의를 수렴해서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하니까 오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당성 그리고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는 또 뭐 하는 겁니까? 정치적인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정말 몇 년을 걸려서라도 확실하게 증거들을 조사하고 잡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 역시 이
법치주의의 보루가 돼야 할 헌법재판소 마저 함께 여론에 휩쓸리고 그렇게 해서 정치에 편승해 버리고 그러고 나서 뭐 모든 과정이 국회에도 탄핵을 뭐 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했으니 정당하다. 웃기지 마시오.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는데 절차가 정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당합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그 몇 년 걸리면서 우리가 조사해 보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내후 외환죄를 범해서 여기에 지금 된다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우리 재미 동포들이 중심이 돼서 그분들이 많은 돈을 썼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문제를 가지고 영국의 황실 변호사를 사가지고 이건 해외에서 벌어진 탄핵 운동입니다. 작년 2월에 제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 일을 주도해 나가시는 목사님이세요. 제게 이제 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 방송 그리고 방송을 통해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엔 인권위에 제소가 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었고 또 거기에 한국 정부에 작년 12월 달쯤 해서 경고가 왔습니다. 이 한참 그 문제가 이제 그 유엔 인권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근데 유엔에서 뭐 결정을 해도 강제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그 인권위원회에서 이건 인권유린이다, 인권 탄압이다 얘기하게 되면 그건 이 문재인 정부의 아주 그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도덕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하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이 노력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의 부당성을 우리가 미국에 알려야 된다. 백악관에 알려야 된다. 그리고 미국 정계에 알려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었습니다. 그 미국의 그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 가운데 그때 존 맥케인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바로 직전에 결선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이크 허커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마이크 허커비는 아칸소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그 전에 이분은 9년 동안 아칸소주에서 목회를 한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더 자기가 영향력 있게 이렇게 그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신데 이제 정계에 뛰어들어서 먼저 아칸소 주지사 2번을 했습니다. 이 공화당이 아칸소 주지사를 한 번 한다고 하는 것도 그거 뭐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일인데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도 잘하시고 또 이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공부한 텍사스주의 달라스 바로 옆에 폴트워스시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 신학교로 제일 큰 사우스 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그 저와 동문입니다. 저보다 조금 더 일찍 공부하고 나가셨는데 제 동문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마지막까지 존 맥케인하고 결선한 아주 미국의 굉장히 쟁쟁한 정치인입니다. 지금도 톡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깝고 또 그 당시의 딸인 사라 허커비가 백악관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바로 이 마이크 허커비 나의 동문이기도 하고 또 같은 침례교 목사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의 친구이기도 하고 이분을 꼭 만나서 이 박 대통령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생긴 겁니다. 하와이에서 이제 그 하와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컨벤션을 할 때 이분이 마이크 허커비가 거기에서 주강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미국의 재외 동포 가운데 아주 애국자 한 분이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분입니다.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뭐 등등해서 13명 우리 그 애국 지도자들을 이제 모으는데 저도 이제 갔고 미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좀 캐나다에서 오고 뭐 숙식 다 제공하고 뭐 비행기표 다 제공하고 뭐 하여튼 수만 불 정도가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결국은 마이크 허커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소를 했습니다. 마이크 허커비 그때 또 함께한 분이 정미홍,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신 정미홍 선생이 함께 하셨는데 네. 이 영어도 참 잘하시고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네. 그 허커비 2번이나 저희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꼭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분이 말한 그 내용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서는 성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특별히 그 애국 동포들이 주축이 되고 또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함께해서 아주 좋은 그런 그 결실을 그때 거뒀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네, 그 12월 달에 그때 이제 그 변호사가 그 여기 박근혜 대통령을 뵙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한국에 왔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주위에서 조언도 있었고, 네, 뭐 박근혜 대통령으로 볼 때는 저는 뭐 최상의 결정을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냥 수용합니다. 네. 많이 돕고 하셨지만은 여러분들이 다 돕고 하셨는데 그분들 정말 수고하셨고 다 나라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뭐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일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성탄절에 석방돼서 나오신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건 우리가 다 원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했는데 방송을 제가 하고 했죠. 네. 예. 그 목사님 네. 그 말씀을 뭐 다 목사님 그 미국에서 활동하신 거 네. 여기까지 다 말씀하시고 또 변호사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 아마 또 국내에서 뭐 이것저것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조언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한번 이게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마운 게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네. 그 간단하게 아까 뭐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그 박근혜 다시 한번 기억하는 대통령 의미에서. 탄핵이 진짜 부당한 것은 뭐 뇌물죄 뭐 그래서 말 3마리 얘기하는데 그게 다 어디 증거입니까? 판사들이 추상적으로 네. 자기들이 결정을 내려서 한 것이죠. 뇌물 한 푼 받은 게 있습니까? 아무리 뒤져도 없잖아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내외환죄를 보면서 탄핵을 해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단 말이죠. 전혀 탄핵될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하다가 잘못하고 잘한 일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하고 탄핵이 어떻게 이게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증거를 제시해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이 깨끗한 정치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탄핵을 결정한 그 판사나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뭔 검사나 판사들이나 전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전 그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당신들 천벌 받습니다. 네. 여기 죄 없는 대통령을 지금 여기에다가 이게 이렇게 가둘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거가 불명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주거가 없어요? 아니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카메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경찰이 있는데 어딜 갑니까? 증거 인멸이요? 다 이미 밝혀질 거 다 밝혀졌습니다. 이러면 가택에 연금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그 영국 변호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조감 가택에 연금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감금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밖에 자택으로 그렇게 가시도록 해야 된다. 이것까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앞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인권 유린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 죄 없는 대통령을, 그리고 지금 60이 70에 가까우는 이 독신 대통령을, 대한민국과 결혼한 이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걸 내쏟아 부은 이 대통령을 이렇게 대접하는 이 국민들도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지금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만 하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많은 국민들이 다 그 목사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하고, 또 사실은 요즘 뭐 재판이라고 그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만 다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충분히 부당성에,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요즘 다 밝혀지고, 또 역사가 분명히 밝혀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된다고 저희들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시다가 작년에 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저거를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대통령 하신 분인데 인권유린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국민들도 굉장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감정이 북받치는 감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나오셔야 된다 우선은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그 연말이 되면은 꼭 이 정권에 대해서 시해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그런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나오셔야 된다는 그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네. 그런 기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쭉 지켜보셔서 과거, 현재, 뭐 미래까지 다 지켜보시는 목사님이시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크리스마스 때, 요번 크리스마스 때 어디 뭐 좀 풀려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시점이 언제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그 전망 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이게 작년 크리스마스 때하고 비슷한데요. 작년에는 이제 그 국제 변호사가 와서 박 대통령을 면담하려고 그러고, 그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의 그런 어떤 판결,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작년 성탄절 때 그 박 대통령이 석방된다, 그 소식이 뭐 어떤 방송을 통해서 막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중하도록 할 수 있도록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이야기는 우리의 그 소망을 담은 그런 생각이지 현실적인 건 아니다. 네. 제 이야기도 대로 됐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뭐가 다른 것이냐 하면은 보수 분열을 꾀하기 위해서 문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킬 것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성탄절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여기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네. 네. 당장 여기서 지금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것인데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성탄절 때 특사로 나온다 하는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희망적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서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우파 안에서 다 제각각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의견은 바꾸기 어려울 정도로 확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서 또 어떤 뭐 새 방향으로 뭐 정치를 또 뭐 해나가시고, 전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성탄절 특사 뭐 나오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은, 이번의 경우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목사님, 이 추운데 저기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셔서 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그 여기 서울구치소 서청대, 일명 서청대에 와가지고 캐나다에서 그 그리운 마음으로 한 걸음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달려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참 못 만나고 가는 게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서 죄 없는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아마 조만간 출소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 목사님 이제 이렇게까지 오셔서 만나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제 방송 인터뷰만 하고 가셔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지켜보는 국민들한테 마지막으로 이 소회를 또 한마디 좀 해주시고 가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박근혜 대통령께 선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구자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진행해주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 엽서 보내기, 또 이 안에 있는 우리 애국자들에게 엽서 보내기, 그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번 성탄절에 그 위로하는 그런 우편 엽서를, 선구자 방송 거기에 연락하시면 여러분이 우편 엽서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받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의미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고난 당하시는 동안에 이루어진 일은 한국의 그 친북 종북 그 빨갱이 세력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냥 잠재돼도 더 썩고 더 부패하고 나중에 더 크게 이게 아주 돌발적인 그런 그 것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 지금 옥중투쟁입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조금 더 자세를 흩뜨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옥중투쟁하고 계신데,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투쟁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전화위복이 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 안에 있는 그 새빨간 세력들이 다 드러났고,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새빨간 색깔도 다 드러났고, 그 탄핵 사건 때문에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간첩들 존경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빨갱이 공산주의라고 그렇게, 공산주의자라고 그렇게 비판을 받는 이 문재인, 이 사람이 들어오고 또 그 주사파 이 정권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아주 제가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전개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폭로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이 드러난 겁니다. 내부의 적이 확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수 우파 안에 아주 활발하게 애국 운동이 전개되고 그동안에 잠자고 있던 보수가 깨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저 같은 사람도, 목사도 이렇게 뛰어들어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또 자유시장경제를 지키고 또 우리 자유우파를 세우고, 이런 일에 저희들도 뛰어들고 한참 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백모 박성현 대표를 만나서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한 얘기는 이 2016년 뭐 우리 탄핵 사건 있기 한 7년 전부터 저희가 애국 운동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듣더랍니다. 근데 탄핵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났고 또 지금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홀로 그 대통령직에서 일하시면서 하시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강력하게 아주 이 전국적으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 역사상 가장 공헌을 많이 한 대통령으로 역사가 기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세력, 문재인 대통령, 남쪽 대통령, 문재인,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이 남쪽 대통령, 당신, 그리고 당신 이 세력들 반드시 천벌 받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평가가 앞으로 있게 될 것을 확신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우리 온 자유우파 국민들과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화이팅!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 시간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속히 석방되어 나와서 자유의 몸을 가지고 다시 복권되고 다시 명예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주 이 추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에서 또
그 그리운 마음을 여기서 이렇게 전해주고 가셔서 너무나 저희 홍영락 TV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목사님 하여튼 뭐 일정을 취해서 내일 밴쿠버로 돌아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고 아마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께도 저 안에서 굉장히 건강을 더 유지하시고 아마 다음에 풀려나서서 석방되셔서 뭐 풀려난다는 건 뭐 남이 해주는 거니까 석방되셔서 아마도 그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모든 걸 다 가슴에 안고 나오실 거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목사님이 아까 저기서 앉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을 다 앉아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내려오시면서도 약간 미진한 부분이 한두 마디 덜 말씀하신 게 있다고 그래서 한 말씀 더 듣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다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네, 네. 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제가 한 가지 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제를 위해서 유엔 인권위 호소하고 이런 그 우리 재미 동포들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분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이름까지 밝혀도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LA 지역에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로렌스 팩 선교사, 팩 변호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해도 이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 수가 없다고 본다. 네,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그 말이 많은 면에서 사실일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데 요사이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이 북한 사이에 그동안 이 거짓 평화 쇼가 지속이 됐는데 미국은 대화를 하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대화로 풀어볼 해결을 하려고 했고 그렇지만은 이 김정은 측에서는 계속 거짓 평화 쇼를 했고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도 거의 그 막장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거짓 평화 쇼가 들통나고 그래서 예전에 험한 그런 시기로 접어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쇼를 벌여서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켜 놨는데 여기서 전쟁이 나면 되겠느냐. 우리는 어떤 그 어려움이 있어도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의 그 거짓 평화 쇼를 그 김정은과 합작 거짓 평화 쇼를 심정적으로 지지를 했고 그것이 표심으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냉철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그 거짓 평화 쇼에서 그 꿈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이제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우리 정치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마 더 냉철하게 평가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총선 내년 총선에서 그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문제가 더 그 잘 풀리는 그런 시기로 지금 접어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일말의 소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성탄절 특사는 아닌 것 같다 말씀드려서 개중에는 그걸 참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런 정보를 듣고 또 동의하고 그러신 분들이 아마 낙심을 하시고 또 섭섭해하고 그러실지 몰라도 전반적인 지금 그 정치 상황이 미국이 우리를 도와야 되거든요. 네, 국제 상황이 또 우리를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일이
이제는 한겨울을 지나고 서서히 우리가 봄 쪽으로 가고 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공수처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이 통과하게 되면 정말 아주 힘겨운 싸움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제 우리 그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도 빼고 예산안 통과시킨 거 보면 통과될 확률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미국이 냉철한 판단으로 돌아오고 또 우리 한국 국민도 냉철한 판단으로 돌아오고 이거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좋은 사인입니다. 희망적인 사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석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석방됩니다. 네. 그리고 좋은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